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 사람들은 왜 혼자 있는 삶을 뭔가 잘못된 것처럼 말할까?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아침을 맞는 게 정말 이상한 걸까? 그런데 말이야. 그 수많은 혼자의 순간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아내고 있었거든. 혼자인 게 이상한가요? 비혼, 자취, 1인 가구. 요즘은 그런 단어들이 더 이상 낯설게 들리지 않더라. 어쩌면 나도 어느새 그 단어들 안에서 나를 설명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혼자인 게 어색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가끔은 묘한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아. 나는 왜 아직도 이 방에 혼자 있는 걸까?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땐 괜히 조용히 문을 닫았던 것 같아. 누구 하나 따라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과 선을 긋는 기분이 들었거든. 짐은 단출했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커튼 뒤로 비치는 햇살 하나. 그게 내가 선택한 혼자라는 삶의 시작이었어. 왜 그랬을까? 누구와도 있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아니면 그냥 나를 좀 더 잘 알고 싶었던 걸까? 사실 자취를 처음 이야기했을 때 가족도 친구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었어. 왜 혼자 살아? 외롭지 않아? 결혼 생각은? 그 질문들 앞에서 나는 늘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자꾸 나를 어딘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했지. 근데 말이야, 나는 단 한 번도 결혼이 내 인생의 필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누군가를 곁에 두는 게 나를 완성시켜 줄 거라는 믿음도 없었고, 그렇다고 사람을 밀어낸 건 아니야.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 더 편해졌고,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서 비로소 나다워지는 기분이 들었거든. 기억나. 첫날 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세상이 너무 조용해서 낯설었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층간의 아주 미세한 진동, 그동안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렸지. 그때 처음 이 방엔 정말 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 조금 외롭고 조금 무서웠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이더라. 아무도 없으니까 나라도 나를 안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 밤 이후 이 조용한 공간이 나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어.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웃었고, 무엇에 맞춰 살아왔고, 무엇을 원했던 걸까? 그런 질문들이 이 방 안에서야 비로소 조용히 고개를 들더라. 비혼이라는 단어, 누군가에겐 차갑고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 근데 나에겐 그 말이 나로 살아보기에 또 다른 말처럼 느껴졌어. 그래서 혼자인 게 이상하냐고 묻는다면 이젠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 나한텐 오히려 혼자인 게 제일 솔직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어. 이 방은 누구의 시선을 피하려고 만든 울타리가 아니야. 나라는 사람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기 위해 용기 내서 들어온 작은 세계지. 그리고 이 작은 방 안에서 나는 매일 조금씩 내 편이 되어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는지도 몰라. 밤이 되면 나는 조금 더 나약해진다. 혼자라는 감정의 파도. 낮에는 괜찮았어. 일하고 마트 다녀오고 식탁 앞에 앉아 밥을 먹는 순간까지는 말이야.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혼자라는 사실을 잠깐 잊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상하지. 불을 끄고 나면 꼭 마음이 조금씩 꺼지기 시작하더라. 특히 금요일 밤. 사람들은 약속을 잡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집으로 향하는 시간. 그럴 땐 괜히 TV도 켜보고 익숙한 예능을 보면서 웃다가 갑자기 화면을 멈추고 조용히 숨을 쉬게 돼. 그 정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쿵 내려앉은 적이 있었어. 그날도 그랬지.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조용한 집안에서 나는 갑자기 너무 작아진 기분이었거든. 나는 왜 혼자일까? 누군가와 이 밤을 함께 보낼 수는 없을까? 그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어두운 데로 데려갔어. 참았던 눈물이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쏟아졌던 밤도 있었고, 괜히 휴대폰 연락처를 뒤적이다. 누군가에게 잘 지내?
한 줄 보내놓고는 다시 지웠던 적도 있어. 그럴 때면 이 방이 참 넓게 느껴지더라. 분명 6평 남짓한 공간인데 마음이 텅 빈 날엔 사방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 외로움이라는 건 꼭 누군가가 없어서 느끼는 감정은 아니었어. 그저 아무 말도 없는 공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시간, 그리고 나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할 때 슬며시 스며드는 기분 같았어. 혼자 사는 게 늘 괜찮았던 건 아니었어. 처음엔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감정의 끝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조금은 버겁게 다가오기도 했거든. 그런 밤들을 지나면서 알게 됐어. 나는 때로 누군가의 말보다 내 안의 침묵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요즘은 조명을 너무 어둡게 두지 않으려고 해. 라디오를 틀어놓거나 향을 피워두기도 하지. 아주 작은 따뜻함이라도 이 공간 안에 남기기 위해서 말이야. 혼자는 때로는 고요했고 때로는 고립이었어. 그 두 감정은 아주 얇은 선 하나로 엮여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 선 위를 조심스레 걸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아무도 모르는 내 루틴, 혼자 사는 삶의 디테일. 혼자 사는 삶엔 누구도 모르는 리듬이 있어.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 양치하면서 듣는 플레이리스트, 밥을 먹을 때 꼭 함께 보는 유튜브 채널, 그리고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하루. 누가 시키지 않았고 기록해둔 적도 없는데 어느새 익숙해진 내 하루의 공식이었지. 예전엔 누가 내 하루를 들여다본다면 뭔가 부족하고 어설퍼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어. 냉장고엔 늘 비슷한 재료, 냄비엔 자주 끓이는 된장국, 방 안엔 그대로 두고 있는 어제의 흔적들. 하지만 지금은 그 어설픔 안에도 내가 만든 질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출근 전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과 따뜻한 머그잔의 온도, 그게 내가 하루를 여는 방식이야. 주말이면 이불을 걷어차고 햇살 속에서 뒹굴다 갑자기 청소기를 돌리기도 하지. 빨래를 널며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혼자 박수도 치고 혼잣말로 개운하다 하며 웃기도 해. 그럴 때면 문득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던 나만의 삶이 있다는 게 이상하게도 든든하게 느껴져. 혼자라는 건 불안한 자유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단단한 선택이기도 하더라. 자립이라는 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 정리하는 작은 생활의 반복 속에서 조금씩 생기는 감각 같았어. 나는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 어쩐지 무섭게만 들렸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말이 조금은 따뜻하게 들려. 이 삶의 루틴은 아무도 모를 수 있지만 나에겐 참 소중해. 무너지지 않게 지켜준 어떤 리듬, 그리고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증거니까. 누가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별거 아닌 것들이 지금의 나를 지탱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나는 혼자 사는 삶 속에서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감각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어. 비오는 외로움일까, 자유일까? 선택이라는 책임에 대하여 가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 혼자 살면 편하긴 하겠다. 부럽긴 한데 외롭진 않아? 그리고 말끝엔 꼭 따라붙더라. 그래도 결국은 누군가랑 함께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웃으며 넘기긴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살짝 쿡 찔려.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이 선택은 진짜 내 뜻이었던 걸까? 비혼이라는 말, 사실 처음엔 좀 딱딱하게 느껴졌어. 무언가를 거부하고 선 그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이건 단순히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보겠다는 다짐이었더라. 물론 이 선택이 늘 반짝이진 않아. 주말에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장바구니가 너무 가벼우면 괜히 마음이 허전한 날도 있고,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로 웃을 때
살짝 멈칫하게 되는 순간도 있어.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어쩌면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잠시 상상해보는 날도 있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내게 다시 묻곤 해. 지금 이 삶은 누구의 것이었으면 좋겠어? 정해진 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안정적이라 말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나답게 숨 쉴 수 있는 삶. 나는 그걸 살고 싶었던 것 같아. 혼자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결정을 매일 스스로 내려야 하는 삶이야. 뭘 먹을지, 언제 잘지, 지금 울어도 괜찮을지, 전부 나 혼자서 정해야 하지. 그래서 외로움도 느끼지만 그만큼 자유도 커. 자유는 늘 책임을 동반하니까. 아마 나는 그 책임 속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중이었는지도 몰라. 비혼이란 단어, 이제는 조금씩 다르게 들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의 삶을 선택하고 지켜가는 사람. 그게 지금의 나인 것 같아. 외로움과 자유 사이, 나는 매일 그 어딘가를 걷고 있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서늘하지만 그 길 끝에서 조금 더 단단한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혼자여도 괜찮다고 오늘의 나에게 말해본다. 나를 안아주는 이야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 그냥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불 켜진 방 안에 말없이 나만 있어서. 예전 같았으면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연락했을지도 몰라. 나 지금 좀 울적해. 그 말 한마디라도 들려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날은 그냥 스탠드 불빛 아래에 앉아 차를 한 잔 끓였어. 그리고 가만히 나를 바라봤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나는 참 잘 버텨왔구나. 하루 세 끼 챙기고 계약서 혼자 읽고 고장난 수도꼭지 앞에서 한숨 쉬다 스스로 고치던 날들. 은행에 혼자 가서 줄 서고 혼자 아파서 밤새 끙끙 앓던 날까지. 그 많은 순간을 나는 다 지나왔더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도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었던 거야. 사실은 가끔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수고했어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요즘은 아주 작게라도 나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해. 오늘도 잘했어. 울고 싶으면 울어도 괜찮아. 조금 느려도 지금 이대로도 좋아. 혼자여도 괜찮다고, 이 삶은 나의 속도로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내가 내게 말해주는 거야. 외롭고 고단했던 날들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나는 나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내 편이 되어주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어. 집은 여전히 혼자지만 이젠 그 안이 허전하지는 않아. 나라는 사람이 꽤 괜찮은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는 오늘도 혼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중이야. 그리고 그 삶을 이젠 조금 더 다정하게 안아주고 싶어. 당신도 혼자인가요? 그렇다면 그 삶이 조금 외롭더라도 절대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당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도 혼자인 삶을 잘 살아낸 당신에게 이 한마디를 남기고 싶어요.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이야기도 조용히 들려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겐 아주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